프로젝트는 되는데 노트북이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그냥 이걸로 갑시다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냐면은 목적에 자 어디냐면은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목적입니다. 법률의 목적. 자,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확정돼야 되죠. 확정인데 언제까지 확정되냐면요. 2행기까지 확정돼야 됩니다. 2행기까지. 자, 언제까지라고요? 2행기까지. 성립시가 아니고 2행기까지라는 걸 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가능과 불능의 판단 시기는 무슨 통념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는 언제 당시입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 5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자, 이제 5페이지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요 부동산 이제 5페이지 내용입니다. 판소노트 5페이지. 5페이지 내용이에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내용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갑이 을에게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5월 1일 날 합니다. 5월 계약 이때 계약을 하죠. 계약하는데 이 계약할 당시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목적물이 몇이라고 없는데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불능이죠. 이게 무슨 불능이란다? 처음 취득이 원시 취득. 처음부터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고, 요때는 무슨 책임입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535조에 본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을이 이제 갑에게, 자, 이 을이 있잖아요. 이 목적물이 없는데도 부서지고 없는데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 있잖아요. 갑의 말을 믿고 뭡니까? 신뢰를 했죠. 신뢰를 했습니다. 신뢰를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들어가고 대금이 들어가고, 자, 매매 경매가 들어가고 대금이 들어갔고 이자가 들어갔어요. 이자. 경비를 합시다. 경비. 이런 게 들어갔다. 신뢰해서 이제 돈을 준비해 가니까 목적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더라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내가 신뢰한 만큼에 대한 이익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신뢰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불능일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가 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갑이 누굽니까? 갑이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뭐가 됩니까?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이 누굽니까? 을.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 배상합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 내용이에요. 자, 여기 판소노트 몇 페이지 또 있습니까? 옆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74페이지 참조해놨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74페이지 또 한단 말이에요. 계약법 가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한 후에 박살이 났어요. 목적물이 5월 15일 날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5월 15일 날 뭐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이때 중도 줄 때쯤 돼가지고 목적물 박살나고 뒤에 박살났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뒤에 박살났으니까 이건 원시적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렇게 보네요. 유효다. 됐어요? 유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효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갑이 있잖아요. 갑이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입니다. 등기를 넘겨줬을 때. 자, 채무자, 갑의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잘못이 있어서 박살났다. 그럼 누가 박살낸 거야? 갑이 박살냈죠? 그럼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면 6월 1일 이후로부터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맞아요? 무슨 불이행 책임으로 썼습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썼어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목적물이 박살나고 이행할 수 없게 됐어. 무슨 불능 상태야? 이행 불능 상태입니다. 이행 불능 상태야. 자, 이행 불능이 되면 뭐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채무자 갑에 갑과 을에 잘못이 없다. 이거 뭐예요?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요. 지진으로 박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잘못이 없지요? 이랬을 때는 뭡니까? 이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 위험 부담. 판서 도 5페이지 다 있죠? 위험 부담이 된다. 위험 부담이 되면 이게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요. 그럼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야.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자, 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이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요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법 가서 합니다. 자, 일단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 자, 요걸 합시다. 요거 뭐 손가락을 가리켜야지. 네. 손가락 가리키고 합시다. 자,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할 때부터 목적물이 박살나고 없어요.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일 때는 뭡니까?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목적물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박살났어요.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 지금 판소들 다 그림이 있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 뭡니까? 유효고. 요거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원시적 불능은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도 계약했잖아. 그때는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배 기책 사유가 있어서 박살났다 그러면 누가 박살냈어? 55일 날. 갑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전된 게 안 되잖아.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 불이행.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이행 불능으로 계약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390조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목적물 박살난 게 둘 다 잘못이 없어. 뭐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야.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의 과실 책임, 계약법에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때 가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자,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자,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사 과실 거기 현관해 놓으셔야 돼요. 박스에. 자, 몇 페이지? 20페이지에 원시적 불능이다. 무슨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부분입니까? 일부 무효분 되셔야 되고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자, 채무자 기적 사유가 있으면 뭡니까? 이행 불능이 되고 계약 해지와 손배 들어가고요. 채무자 기적 사유가 없을 때는 무슨 부담이 된다? 위험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 중요하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적법으로 갑니다. 적법. 자, 목적이 적법은 21회 때하고 32회 때 나왔던 건데 적법은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표입니까? 이제 6페이지 표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이거 다 필기돼 있으니까 되죠? 프로젝터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 안타깝네요. 네, 파워포인트가 안 되네. 여기서.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게, 아까 실장님 얘기하는 게 요즘은 이제 단속이 심하다네요. 안 깔리면 안 된다. 자, 하여튼 그렇다네요. 자, 오늘 뭐 저는 에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노트북이 갑자기 뻗어. 아무래도 중개사법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 중개사법 선생님, 색 반전하고 막 건드리더만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손배 청구를 못 하잖아요. 맞죠? 뭐가 있습니까? 정황 증거만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맞죠? 이것도 상태가 이상해지고 같고, 맞죠? 저거 할 때는 갑자기 죽거리는 거 없었잖아. 이상하다니까. 물론 학원에 원한이 있는가? 자, 봅시다. 그래도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판소태 맞죠? 자, 봅시다.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 이제 뭐다? 적법이다. 적법. 자, 이게 21회 때, 32회 때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나왔었죠. 적법. 근데 지문으로는 한 번씩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을 하지만 매매는 뭡니까? 중간자 을을 등기 없이 처벌했는 그만 처벌하지만 그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됐어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지문으로 몇 번 나왔고 단독 문제로 나온 거는 딱 두 번이다. 21회 때하고 32회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적법. 일단 적법이라는 게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돼?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적법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야? 임의법규로 나옵니다. 임의규정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법규라 적혀있고 어떤 책에는 규정이라 적혀있어. 강행규정. 같은 말입니다. 강행규정은 정의가 뭘까요?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놔라 했죠. 정의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있죠?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없는 규정이 있다. 이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외우지 말고 있는 규정이다. 없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려 하지 말고 그런 거구나 넘기면 돼. 자, 나중에 이제 뭐가 시험의 포인트입니까? 여기서는 효력 규정인 거 아닌 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까?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 시험이 나온다고. 그건 뭘 찾아는 얘기야?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올까? 두 번 다. 21회 때, 32회 때. 왜 그럴까? 한번 봐봐. 효력 규정은 6개 있지. 단수 규정은 몇 개 없잖아. 그러면 뭘 낼 수밖에 없어? 효력 규정이 아닌 걸 낼 수밖에 없어. 그 지문에 4개 깔려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출제위원들 딱, 그러면 못 뺏기 낼 수 없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시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이 내용도 어디에? 우리 7, 8월 달 가면 문제풀이 할 때 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 고치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할 때 전부 다 앞에서 프로젝터 다 리뷰 다 해줄게요. 알죠? 오늘 용서 좀 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네. 중개사법 선생님은 의심하세요. 그렇죠? 자꾸 막 건드리고 막 만지고 해야 하는 바람에. 네, 그런 것 같아. 재수가 없어요. 선생님 재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감정이 좀 나타났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자, 강행규정 중에서 또 어떻게 나십니까? 효력규정과 단수규정. 자, 문제 포인트는 알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이 파트가 나오면 출제위원들은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가 시험 낼 수밖에 없다, 이 포인트. 맞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개사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갑시다.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인 거, 자, 효력 규정부터 한번 봅시다.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나눠진다?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 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나누는데, 강행, 법규, 강행 규정 아니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누는데, 효력 규정은 뭡니까? 이걸 위반하면 사법적 효력까지도 뭐로 하는 것이다? 무효로 하는 것을 무슨 규정이란다? 효력 규정이라 하고,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데 단지 처벌되는 게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그 시험 포인트는 요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은 어떻게 되는데? 이것도 다 잘 외우고 있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치우고 정답은 요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양을 줄여야 돼. 아, 이렇게 깔리고 여기 답이다. 답인 걸 적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은 첫 번째.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그러면 매매를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허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허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명의신탁 금지 규정. 자, 봅시다. 명의신탁 금지 규정. 자, 명의신탁 금지 규정. 실권리자 명의등기 하는 법률상 명의신탁 하면은 법 4조에 보면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알죠? 자,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제한법. 자,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비슷하게 봐야 될 게 중개 수수료 이거 나오죠.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 이 금지행위 맞죠? 중개사법에 맞죠? 금지행위. 뭐 매구 뭐 수건가 뭐 그러고 뭐 맞죠? 뭐 간직 상품가 뭐 하대 보니까 맞죠? 거기 나오잖아. 그래서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부분 이거 뭐가 됩니까? 이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직접 거래는 뭐야? 지금 이거 왜 이거 하냐면 시험에 나와서 해주는 거야. 이제 뭐 영역이 그게 없어 막. 우연하게 한번 하면 주계법 위반입니까?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니까. 33회 때. 왜 중개사법?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법의 민법 엄청 내쁘다 이거 맞죠? 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잊은 지 오래됐죠. 그래서 뭐랍니까? 엿먹어봐라 해가 내쁩니다. 민법. 알죠? 그래서 오히려 동차하시는 분들이 이게 뭡니까? 정석도 잘 넣어서 이거 많아요. 에? 왜? 민법도 하고 하니까. 알죠? 왜? 그 중개사법에는 6문제, 7문제 들어갑니다. 주인법, 상인법, 명의신탁 다 들어가잖아. 분묘기지권 들어가지. 맞죠? 그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하면은 됩니까? 요거는 몇 다시 몇이에요? 1-1이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초과 부분만 뭐입니다.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가 이제 우리가 몇 프로입니까? 이제 20%예요. 20% 넘게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되고 초과한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중개 수수료도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았어. 얼마입니까? 50만 원 초과 부분. 맞죠? 150만 원 받은 경우 이때는 얼마가? 50만 원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익법인에, 여기 21대 나왔어요. 공익법인에, 이자 제한법하고 공익법인, 요게 21대 나왔던 겁니다. 공익법인에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 뭐가 센다? 허가 센다. 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시 주무관청에 뭐가 된다? 허가 있는 규정. 허가 있는 규정. 자, 이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기부전사 처분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된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근로복지공단 학교 이런 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옛날에 뭡니까? 원래 그 어디 있었습니까?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시죠? 그리고 이따가 그걸 팔고 되면 울산 내려왔잖아. 맞죠? 내려왔죠. 근로복지공단 울산 내려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팔 때 이제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이 뭡니까?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노동부 장관이 허가했어야 됩니다. 학교 범위는 교육범위가 교육감 허가했어야 되죠. 교육부 장관 이런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명의대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 변호사 명의대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의대여 금지 규정. 이건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6가지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토지거래허가제, 명의신탁 금지 규정, 이자제한법,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요거 다 21회 때, 32회 때 나왔던 거고요.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단속 규정인데 이 단속 규정은 처벌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찰법규나 경찰법규나 행정법규.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 아시겠지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되죠. 근데 먹은 거에 대해서는 돈 줘야 되죠. 사법적 이런 유효인데 처벌됩니다. 무허가 뭡니까? 숙박업소 처벌은 되지만 뭡니까? 유효다. 자는 것은 돈 주고 하는 거는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간 생약 등기. 자, 앞에 요거 이제 중간 생약 등기는 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3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3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9페이지 펴니까 중간생략 등기 나옵니까?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나와 있죠. 그건 보시면 세 번째 가니까 단속 규정이 다 나옵니까? 나와요? 처벌은 되는데 사법적 효력은 매매계약은 유효다. 누구 처벌합니까? 중간자 을만 처벌하죠. 왜 중간자 을이 뭐합니까? 등기도 안 하고 취득세 안 내고 넘길 때 양도소득세도 안 낸단 말이야. 중간자 을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의뢰인가 무슨 거래하면은 직접 거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거래하면은 안 되죠.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3-3이죠. 3-3 알죠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죠. 맞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33회 때. 알죠? 우연히 한 번 했다. 중개법 위반이 아니죠. 중개업이 뭐랬어요? 중개업이. 여기도 이거 외워야 돼 이거죠. 중개업은 뭐야? 의뢰를 받고 맞죠? 맞죠? 의뢰를 받고 또 자 보수 들어가고 오버헤드죠. 오버헤드 맞죠? 우연히 한 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게 작년에 시험 나왔어. 그걸 우리 시험에 내면 안 되고 중개사 시험에 내야 돼. 중개사 시험에 29회 때인가 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시험에 한 4번인가 5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걸 우리 시험에 내면 됩니까? 원래 안 되는데 이게 냈다고. 자, 하여튼 막 섞어서 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직접 거래하는 거는 처벌은 되지만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가 뭡니까? 시험의 정답은 뭔데? 일단 머릿속에 어떻게 돼? 시험 문제 포인트는 자, 여기서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낼 출제원들은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우로시해가지고 이게 정답으로 나와요. 알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요거 있죠?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는 33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2회 때 나오고 33회 때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페이지. 강행 규정 나와 있습니까?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뭡니까? 있는 규정입니다. 있는 규정이고.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은 밑에 보면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단속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나와 있는데 효력 규정은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 금지 규정, 거래, 토지 거래 허가 규정, 투자 시 보장 약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료, 중개수수료 초과 규정 맞죠? 법정 최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금지하는 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과하면 안 된단 말이고 이자 제한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입니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금지하는 규정이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단속 규정은 옆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 나와 있습니까? 단속 규정의 의의는 일단은 위반하더라도 제재는 별미라고 사법적 효력은 뭐예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제재는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별표 넣으시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28일에 나왔던 게 국민주택 전매 제한 규정 있죠.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허가 시점에 58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다음 밑에 임의 규정 나옵니다.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 효과에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요. 위반하면 뭐라고요?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추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추인이 안 된다.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실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왜?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이 뭔데? 모든 사람 이게 절대적이야.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야. 그럼 법을 위반한 놈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이랬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 무효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별표 해놔야 됩니다. 1번 별표, 2번 별표. 자, 1번 포인트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고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32회 나오고 직접 거래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거래하면은 처분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 행간펜? 단속 규정이다. 행간펜. 자, 두 번째 점 판례. 자,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수수료 약정했다. 초과 부분이죠. 그 초과 한도 내에서는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야. 위에 적어 놓읍시다. 그 위에 첫 번째 점 판례는 뭐예요? 얼마? 3-3. 두 번째 점 판례는 1-1.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책 허가에 된다는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므로 두 번째 줄 나와야죠. 강행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 갑시다. 바로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다. 1번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초과 수수료. 이거는 효력 규정이죠. 3번은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주무관청의 허가. 효력 규정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토지거래 허가.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그리고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가 뭐예요? 효력 규정. 자, 6번은 직접 거래.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7번은 금품을 초과해서 받았다. 효력 규정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과 6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기시면 목적의 뭡니까? 사회적 타당성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합시다.